안녕하세요, 학생 여러분. 자, 오늘 하루도 실가 수업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. 자, 요즘에 실가 수업은 3단원, 가정생활과 안전, 그리고 1, 소단원, 내 옷 수선 스스로 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차시 간단한 수선을 해보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옷 수선이 필요한 상황 이야기하기. 두 번째, 단추 다는 방법 익히기. 그리고 세 번째, 간단한 수선을 직접 하기. 이러한 수업 활동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. 자, 교과서는 44쪽입니다. 산이야, 기초 바느질을 배웠으니 간단한 수선이라도 해보고 싶어. 나도 그래. 그런데 콩찌는 왠지 가족들의 옷을 모두 수선했을 것 같아.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도록 옷 수선 방법을 알아봅시다. 자, 생활 속에서 옷을 수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켓에 단추가 떨어질 수도 있고, 또는 뭐 셔츠, 와이셔츠에 단추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치마라든가 바지에 어떤 부분이 해져서,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부분이 해져서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. 슬프기도 하고, 그럴 때 이젠 부모님이 팔꿈치나 그다음에 무릎 이런 해진 부분을 다른 옷감으로 덧대서 이렇게 옷을 수선해 주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. 특히 이젠 단추가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? 선생님도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이라는 것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교복에는 이 단추가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단추가 떨어지게 되죠. 시간이 지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좀 장난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장난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추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달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물론 선생님이 이러한 실가 수업이라든가 중학교 때 어떤 가정 교과를 배웠으니까 직접 달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이제 달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젠 부모님에게 이젠 부탁드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간단한 수선을 해 봅시다.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이젠 여러분들이 간단한 단추 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가면 이런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이제 단추가 달려 있는 그런 교복을 입게 돼요. 그러면 이러한 단추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,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있는 바느질 세트를 가져와서 직접 달아보자는 그런 이야기죠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, 단추 다는 방법 익히기입니다. 역시 교과서는 44쪽이 되겠습니다. 단추를 다는 방법은 단추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, 우리는 교과서에 구멍단추와 기둥단추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추석 전날 나눠줬던 바느질 실습 세트에는 또 기둥단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구멍단추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옷을 수선할 때는 옷감과 비슷한 색의 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,
예를 들어서 내가 수선해야 되는 부분이 검정색이다. 검정 옷이다. 그러면 당연히 수선을 해야 되는 실도 검정색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. 흰색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옷에 있는 그 실 부분, 하얀 실이 금방 눈에 띄게 되죠. 그래서 저쪽에 수선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로 해서 잘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습니다. 또 겉에서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의 시작과 마무리는 옷 안쪽에서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이런 단추가 바로 구멍 단추가 되겠죠. 단추에 구멍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단추에 구멍이 없는 대신에 이 기둥이 있는 부분이 있죠. 이러한 단추를 기둥 단추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구멍 단추 달기 순서를 한번 천천히 볼까요? 첫 번째, 바늘에 실을 깨어 매듭을 짓고 단추구멍에 맞추어 단추를 달 위치를 정한다. 그렇죠. 단추구멍을 달아야 되는 부분에는 반대쪽에 그 단추구멍을 끼울 수 있는 이런 구멍 같은 게 있겠죠. 그렇죠? 그다음에 두 번째, 옷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서 단추구멍을 통과시킨다. 그래야지 매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. 자, 세 번째, 단추의 또 다른 구멍으로 이제 바늘을 통과시켜 안쪽으로 빼낸다. 네 번째, 옷과 단추 사이를 느슨하게 하여 3회 정도 바느질하고 반대쪽 구멍도 반복한다. 다섯 번째, 단추와 옷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을 3, 4회 감아 실 기둥을 만든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, 옷의 안쪽으로 바늘을 빼서 옷 매듭을 짓고 남은 실을 잘 잘라낸다. 자,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교과서 44쪽 구멍 단추 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제 시침질 연습을 했고요. 또 홈질 연습을 했습니다. 또 박음질도 연습을 했고요. 그래서 이번 구멍 단추 달기, 그 다음에 기둥 단추는 바느질 세트에 이제 기둥 단추가 없네요. 그래서 아마 이제 구멍 단추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구멍 단추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마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홈질 그리고 박음질 또 홈질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단추 다는 방법. 자,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매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돼요. 그쵸?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구멍 단추도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겠죠. 그래서 단추를 다는 부분, 이 가운데에 이렇게 다는 거라고 하면 단추를 잘 짓고 이 부분부터 들어가 줘야 되겠죠. 예, 바느질을 할 때는 그 바늘에 손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밖에 없는 구멍이 두 개밖에 없는 단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멍으로 다시 반대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빼줘야 되겠죠. 자, 이러한 과정을 한 두세 번 해줘야 됩니다. 또 이 들어갔던 다른 구멍으로 또 나와야 되겠죠. 빼주는 과정을 한 두세 번 반복해 줘야 되겠습니다.
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나중에 이 단추의 어떤 실 기둥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. 그 이유는 단추가 이 천에 아주 딱 달라붙으면 이 이쪽 단추를 끼우는 공간하고 이게 없어서 나중에 이 단추를 끼우지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단추를 끼울 수 있게끔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다시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빼줘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이제 한 두세 번 해주면 되겠습니다. 네, 한 번에 들어왔네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뒷부분은 좀 안 예쁠 수 있어요. 앞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깔끔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들어가는 동시에, 이쪽에서 들어가는 동시에 좀 실기둥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생각보다 선생님이 너무 좀 깍 붙어서 있네요.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띄어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실 기둥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. 예, 좀 너무 공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, 세네 번 감아주고 실기둥을 만들어 주는 거죠. 한 대여섯 번 감아줘도 되겠네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. 예,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. 네,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매듭을 이 뒤쪽에서, 그쵸? 뒤쪽에서 매듭을 져야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, 이 매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매듭을 짓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. 그래서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되고 약간의 여유를 줘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끔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단추가 이렇게 달고 단추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에 이 단추를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겠죠. 예. 약간의 이 실 기둥이 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. 선생님은 좀 너무 바짝 붙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단추 다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구멍 단추 다는 동영상을 시청해 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기둥 단추 달기인데 기둥 단추 달기도 구멍 단추 달기와 전혀 막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 한번 볼까요? 단추 달릴 위치에 옷 안쪽에서 바늘을 올려 단추의 기둥에 깬다. 이 기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바늘을 뺀 다음에 이 구멍으로 이렇게 빼서 또다시 바깥쪽에서 옷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. 두 번째, 다시 옷 안쪽으로 바늘을 빼낸다. 이 과정을 두-3회 반복한다. 좀 더 많이 뭐 4번, 5번 반복하게 되면 더 단추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. 한 번, 두 번 하면 이 단추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서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단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바늘을 옷 안쪽으로 보내고 끝 매듭을 짓는다. 역시 끝 매듭은 옷 안쪽에서, 그러니까 즉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옷 안쪽에서 매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둥 단추 달기도 구멍 단추 달기와 별반
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단추 다는 방법을 활용해서 단추가 떨어진 옷을 집에서 한번 찾아보고 단추를 한번 달아 봅시다.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면 확실히 도와드려야 되겠죠? 단추를 잘못 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옷을 혹시 내가 단추를 달아드린다는 그러한 뭐 가제 때문에 부모님 옷을 망치게 또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단추를 옷에 다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. 오늘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제는 간단한 수선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소품 만들기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